서평별사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기업들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 중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느냐를 사실 느끼고 있는지는 꽤 오래됐고, 그 뉴스에 나오는 거나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막연하게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시는 거랑, 변리사로서 미래 기술을 특허를 내고 이제 미래 기술과 관련된 내용, 지금 어디가 가장 1세대 기술 쓰는 기술을 하고 있고 첨단 기술을 하고 있냐라는 내용을 계속 검토하는 변리사로서는 이 중국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가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전에 어떤 열풍을 일으키면서 유럽 시장, 북미 시장, 남미 시장 전 세계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의 샤오미나 여러 업체들의 가전 판매, 특히 그 중에서도 TV 부분의 약진이 지금 두드러지는데, 전 세계 출하량의 31%를 중국 제품이 했어요. 근데 삼성하고 LG가 둘이 합쳐서 전 세계 1등을 한 번도 놓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등 자리를 내줬습니다. 29% 정도 출하량을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 중국은 규모의 경제, 싼 인건비와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저렴한 인건비로 가격 경쟁력을 너무 터무니없이 맞춰서 납품하는 이런 전략으로만 한다고, 지금도 우리나라 5천만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중국 제품들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제품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격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다고 중국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자체도 그래서 과거 이만큼 차이 났던 부분을 거의 이만큼 키 맞춤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도 판매가 많이 되는 그런 참 자신감을 많이 비추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TV 시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삼성과 LG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등을 절대 내주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요번에 이제 중국의 판매량 측면에서 1등을 순간적으로 한번 내주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조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국내 기업들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중국 기업에 의해서 계속 우리나라 점유율이 좀 잠식당하는 부분이 계속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과거 LCD 모니터 있죠. TV, 노트북 컴퓨터 하면 그 앞에 이렇게 모니터 2대 놓고 이렇게 막 회사에서도 하는 그 LCD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하고 LG가 모니터의 전 세계 판매량의 50% 이상을 삼성하고 LG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는데요. 약간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국 모니터를 쓰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어릴 적에 한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1등 하던 요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한국은 요 사업을 아예 철수했습니다. 중국제가 한국제를 다 밀어내면서 삼성은 진작에 철수했고, LG도 지금 팔고 있는 모니터 부분에선 진작에 철수하면서, 왜냐면 중국이랑 경쟁이 안 돼요. 왜 경쟁이 안 되느냐 부분을 살펴봤더니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인건비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중국도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나 이런 측면을 다 맞추다 보면 당연히 원가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떤 제품의 규제나 이런 것들 다 따지다 보면. 근데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건비랑 규제로만 놓고 봐도 규제를 빡세게 하고 인건비가 높으면 원가가 비싸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초대형 기업에 보조금을 줘도 이걸 가지고 여론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한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공산당 쪽에서 특정 산업을 밀어준다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육성합니다. 중국의 어떤 회사가 매출이 1조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0억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 70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흑자가 나서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붙어도 우리나라가 이기기 힘든데 적자를 보면서 팔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에게 뭔가 이런 혜택이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게는 아예 지원을 안 해주고 오히려 더 괴롭혀야 정치적으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사업하기가 지금 점점 너무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LCD 모니터 이쪽은 진작에 끝난 사업이고, 지금 TV도 이렇게 그때 당시 LCD도 이렇게 역전됐다 이렇게 기사가 났다가 어느 순간 한국은 완전히 그냥 철수.
중국제로 그냥 다 도배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TV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지켜보면서 좀 참담한 심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신성장 동력이 뭔가 절실한 시점이다. AI를 가지고 지금 현 정부는 또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됐던 바이오가 됐던 미래 자동차가 됐던 뭔가 신성장 동력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AI도 어려움이 많아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조선, 배 만들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전문가가 많아서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좀 잘하는 정비공들 데려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AI는 이런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그 정도 그 슈퍼 엘리트들을 캐리해줄 만한 어떤 직업군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지금 약간 절대절명의 좀 위기에 있는 건 확실하다. 근데 또 이거는 저도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정도 어설픈 위기에서는 오히려 부동산이라는 안전자산이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망해버리면 부동산도 완전히 폭락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휘청휘청하면서 부동산 쪽은 오히려 힘을 되게 받고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이게 부동산이라는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선방을 계속하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여차하다가 기업들이 완전히 그냥 쓰러져 버리면 너무 쇼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세 전쟁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득을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하지 한국을 중국만큼 견제하지는 않다 보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1, 2등 다툼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 거보다는 한국이 좀 더 많이 팔리는 이런 현상도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